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6과 총복습편입니다. 6과 3 정리해 봅시다. 과제 총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4쪽입니다. 과제 1번 다음의 통계 자료를 분석, 설명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상대방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반박해 보십시오. 자, 우리 6과 과제 이 부분에서요.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연습했었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것들 우리 배웠던 것들 활용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4쪽의 도표 보면서요. 195쪽의 표 안에 도표 내용 정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 기관, 보건복지부고요. 자, 조사 내용은 연도별 출산율 추이죠. 자, 추이 뭔가요? 네, 바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연도별로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연도별 출산율 추이. 자, 우리 해설해 볼게요. 일단 1970년에 출산율이 가장 높았죠?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1970년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확연하게 눈에 띄게 감소했죠? 급격히 감소했죠? 출산율 급격히 감소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 1983년부터 2005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문제기는 문제예요. 계속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서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거의 최하위권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출산율이 낮다라는 거는 고령화 사회로 더 빨리 진입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기는 큰 문제예요.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떤 해결책이 적합할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자, 해결책으로는요, 우리 출산율 장려 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장해 보겠습니다. 장려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에 복지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한 가구에 세 자녀, 자, 자녀를 3명이나 낳았어요. 자, 그럴 때 세 번째 자녀에게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문제긴 하잖아요. 자, 아무튼 더 많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요. 이미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자녀 출산 시 세 번째 자녀에게는 많은 혜택을 이런 정책이 이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적으로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지 정책을 무조건 만들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게 먼저다라고 더 필요하다라고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료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관 보건복지부, 그리고 언제에서 언제부터 조사 기간은 70년대부터 2005년까지죠. 자, 그리고 조사 내용 연도별 출산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뒷부분에 우리 아까 해설로 봤던 3가지 특징, 언제 출산율이 가장 높았고 언제 출산율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그리고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추세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출산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1970년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970년에서 1980년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해결책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산율이 감소할 경우의 문제점 말해줄게요. 출산율 감소는 미래 사회의 인재 부족, 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 뒷부분에 해결책 붙여보겠습니다. 해결책으로 출산율 장려,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산에 대한 복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흡하다라는 말 부족하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죠. 부족하다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흡한 복지 정책을 늘린다면 출산율도 더불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로 해결책 제시해 줬고요. 다음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박할 때 반박하는 글쓰기 연습할 때 배웠던 표현이요. 모모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로 무엇을 반박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좀 명확하게 밝혀주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출산율 장려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반박 전에 붙일 수 있는 표현 하나 사용해 볼게요.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미약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주장한 주장의 문제점이 뭔지 밝혀줄게요. 자, 복지정책이 현재도 있기는 있지만 출산율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을 도표로 봤었죠.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점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복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주장 붙여보겠습니다. 반박하는 근거죠. 따라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찾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방안으로는 출산율을 장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표현, 임시방편이란 말 살펴볼게요. 갑자기 생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급하게 서둘러서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임시방편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박하기까지로 다 마무리됐고요. 다음은 문화읽기입니다. 오늘 문화읽기어 외국인을 위한 배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요즘 유학생들도 많지만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이주 여성들 중에서는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국에서 이러한 외국인 여성들을 돕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좀 길어서 보기 쉽게 나눠놨어요. 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부분이 정부에서는으로 시작해서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자, 뒷부분에는 이 센터의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요. 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열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란 무엇입니까? 네, 앞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죠.
결혼 이민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한국에 오게 된, 정착하게 된 이민자들을 말하죠.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한 정부기관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엄마와 아빠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굉장히 엄마의 국적, 아빠의 국적, 또 아이의 정체성도 남다르겠죠? 자, 이러한 가정을요,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단락 뒷부분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문이요, 눈으로 빠르게 살펴봐 주시면서 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 바로 이 부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한국어 교육. 또 뭐 있죠? 이 부분입니다. 가족 통합 교육 또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한국 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명절의 이해나 지역 탐방, 요리 등의 문화, 다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자조 집단 교육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조 집단 교육이 뭐죠? 결혼 이민자들이 국적별로 모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부분 가족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교육과 상담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각종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자, 또 결혼 이민자 가족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죠? 행복한 한국 생활 도우미라는 생활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책이요. 내용이 뭐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은요? 이 책은 뒷부분 살펴봐 주시면 되죠? 필요한 영역별 각종 시책 소개, 이용법,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정리해서 소개한 책자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음 부분이요. 자, 앞에서 언급된 행복한 한국 생활 도우미라는 안내 책자에 대해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이 생활 안내 책자의 특징은 어떻다라고 했죠? 질문에 답하는 Q&A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모국어와 한국어로 제작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책자요.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마지막 부분.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부 이외에도요, 정부에 속하긴 한 기관이지만요.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지원하고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외국인 지원 기관을 설치해서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의 예는요. 서울시의 글로벌 센터를 예로 말했습니다. 다음 단락이요.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서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그 앞부분요. 되게 많죠? 응급 서비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한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거나 신용카드 발급, 또 휴대전화 개통, 비자 입국이나 세무상담, 세금에 대한 거요. 그리고 각종 서류 발급, 자녀교육, 의식주 관련 정보, 관광 안내. 서울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는요. 수원시, 하남시 등의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을 언급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외국인 결혼 이주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읽기 후 연습 진행해 볼게요. 1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네, 외국인 지원센터죠.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해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 상담, 안내책자 배포, 그리고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2번, 말하기 연습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것저것 조사해 봤는데요. 제 주변에서 외국인 친구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자, 장학금 제도입니다. 네, 어느 나라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특별히 마련하고 있지만 중국만큼 정말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이나 한국도 중국만큼 큰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에 대한 언어와 문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에 한한 공자장학금 지원이 굉장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각종 다양한 전공에 중국 정부 장학금을 마련해서 유학생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또 학생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체류 외국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책으로는 뭐라고 했죠? 네,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 주시면 되죠. 자, 두 종류 소개해 볼게요. 공자장학금과 중국 정부장학금. 중국에서 중국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공자장학금. 그 외 중국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해나갈 수 있게 중국 정부장학금 등을 마련하여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학생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저 외국인이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생활에 굉장히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 여러분들, 우리 중국인 친구들 정말 너무 친절하잖아요. 정 많고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중국 생활에 정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중 하나를 말해 볼게요. 비자 처리를 해야 돼서 출입국 관리소 갔을 때 저처럼 중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은 와, 정말 멘붕이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애를 많이 먹고 절절되게 헤매는 날이었어요. 아픈 추억입니다. 자, 이 아픈 추억을 떠올리며 한번 말해볼게요. 각종 외국인 서비스 기관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개선되어야 한다 말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유학생 생활 편의를 위한 장학금이라든지 또 외국인 창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창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지원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돼 있어요. 자, 반면 생활 편의를 위한 이런 언어적인 서비스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 생활 편의를 위해 장학금 지원 및 외국인 창업 지원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 부분은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공공기관 외국어 서비스의 부재입니다. 비자 및 거류증 처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출입국 관리소 등에도 정말 대도시권 이외 2선 도시만 해도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요. 6과의 모든 내용들 마무리됐습니다. 6과 진행 내내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자, 반드시 복습 통해서 자기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7과에서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